이제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2000년 초반에 을 보면 2000년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예요. 세 번 연속 맞네요. 세 번 연속 맞으면 사실 힘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 주식 부채 다 빠졌으니까 그냥 싼 거예요. 쌀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저가 매수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게 되면 뭐 5에서 10% 정도 얘기해요.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뭐 다른 저자님들 뭐 연구자들이 다 그 정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 금리가 예금 금리도 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거 가지고 언제 돈 버냐 뭐 이런 얘기도 많으시고, 차라리 투자 안 하고 예금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으세요. 저도 당연히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고 회사 안에서도 받았어요. 회사 안에서도 받았는데, 이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예금은 지금 가입해서 1년 후에 받는 거잖아요. 1년 후에 받는 수익금. 그리고 5%가 아니고 15.4% 세금 빼고 예, 해야 되잖아요. 그거 4점 뭐 후반대 정도 될 텐데 어쨌거나 5%라고 치고 1년 후에 기대 수익률이 5%인 게임이에요. 예금은. 근데 이제 100% 주는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투자를 했으면 성과가 어땠을까?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투자한 성과를 제가 다 뽑아봤어요. 금리 인상한 게 한 5번 정도 있었고요. 그 인상한 기간 동안 사실 2000년 초반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뭐 5.25%? 지금 이제 겨우 3% 이게 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5%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간까지 포함해서 해보면 여기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자산 배분 투자는 뭐 8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좀 더 낫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만 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영원하냐?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억셉트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고, 그 금리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어서 금리가 인상하다가 그 다음 정체를 해요. 기준금리가 정체를 했을 때 성과들을 또 비교를 해봤는데, 그럼 내년에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자체가 자산의 가격 자체가 낮아졌다 올라갔다 낮아졌다 올라갔다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주식 부채 다 빠졌으니까 그냥 싼 거예요. 쌀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저가 매수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 경험적이고 분석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금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실 필요도 있다. 특히 투자를 하시다가 지금 멈추는 건 전 좀 안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을 듣는데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게 손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즘 투자 자문에서 서비스를 내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연금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연금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금에 들어간 돈을 빼기 어려워요. 뭐 세금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에서 개별주 투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사고 뭐 카카오도 사고 여러 가지 이제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하셔도 되는데 그거 이제 말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그리고 연금에 있으면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직접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뭐 이런 관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좀 놀라운 게 막 S&P 500이나 코스피 200은 마이너스 38%. 네네네. 와,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2000년 초반에 S&P 500을 보면 2000년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예요. 세 번 연속 맞네 그냥. 세 번 연속 맞으면 사실 힘들어요.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투자를 하고 공부도 하고 심지어 이쪽 분야로 이제 이직도 했는데 저도 힘들어요. 1년은 버틸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힘들죠. 네, 1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2년, 3년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불안감이 증폭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2003년에 미국 주식 29% 올랐어요. 그 다음에 11%.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지쳐서
주식을 딱 팔았어. 아, 나 이제 못하겠다 주식. 착실하게 원화채굴만 해야겠다. 이렇게 딱 파는 순간 이렇게 확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게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빠지더라. 왜 사냐면 거기 이제 보시면 2009년, 2010년에 코스피를 보시면 2009년에 54%, 2010년에 24%가 올라요. 왜냐하면 2009년은 2008년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등이죠. 가격이란 건 항상 이제 회귀를 해요. 평균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2010년에도 이제 버텼는데 24%나 올랐어 하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딱 들어갔는데 2011년에 마이너스 11% 나는 거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도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해 이제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한 20% 이상 빠졌잖아요. 그럼 올해 많이 빠졌으니까 내년에 오르냐? 이야, 이건 모르겠다. 3년 연속 빠질 수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넘게 엄청난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낀 버블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안 끝나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고 예측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리치고,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저희 그 리치고 앱에 네. 주식 파트에 현재 나와 있는 걸 제가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네, 책에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하고요. 그거 가지고 있는 거고, 프리즘 서비스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돼요. 그 초안정형. 정말 손실이 싫은 분들. 그러면 그거는 예금보다 한 1% 정도 기대 수익률이 더 있는 수준인데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공격형. 왜냐하면 이제 공격형은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제 계좌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매달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았어요. 올해는 안 좋았어요. 어쨌거나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에도 안 쓰고 계속 안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프리즘 서비스에는 이제 출시할 예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공격형이라고 해서 엄청 공격적이진 않아요. 기본적인 자산 배분인데 그 안에 투자 대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좀 넓어요. 다양하게 있고 레버리지가 섞여 있는 ETF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독자분들한테는 권해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불편하면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도 제 계좌는 제가 그냥 하면 되니까 불편하지 않은데, 이제 고객의 계좌잖아요.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다듬고 있어요. 가다듬어서 더 가다듬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집에서 혼자 비빔밥 해 먹으면 적당히 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적당히 영양가 있고 맛있으니까. 팔아야 되는. 팔 때는 이제 뭔가 그렇죠. 플레이팅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리치고, 성장형 이런 거는요. 네. 이게 제가 서비스에 갑자기 관심이 네네네. 생겨서, 그럼 그냥 일정 돈을 뭐 계약을 해서 그냥 납입만 하면 네. 알아서 그냥 되시는 건가요? 저 이제 프리즘 앱이 나오면 계좌는 저희한테 입금하는 건 전혀 없고요. 네, 당연히 저희는 그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회사라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입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 뭐 옹주루 박사님한테도 입금하시면 안 되고, 저희 이제 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좌 개설부터 뭐 연금 계좌 이전, 뭐 매매까지 저희 앱을 통해서 하시는데, 실제 계좌는 그 본인 명의로 그 증권사에 생겨요. 돈도 그쪽으로 입금하는 거고, 저희는 중간에서 자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께서 보시고 이렇게 알람이었네,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매매 이런 거 진행해드리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게 한 달에 한 번씩 알람이 와요? 아니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안 해도 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움직임이 별로 없으면 굳이 불필요하게 매매 수수료 내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단 목표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제 탁자가 있는데 어떤 다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뭐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탁자 기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계좌별로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 계좌가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2월 1일 날 가입을 하셨어도
어떤 계좌에는 100만 원, 어떤 계좌에는 1000만 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리밸런싱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각 계좌별로 따로따로 체크를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아, 금액이 다르면 또 리밸런싱 시점도 달라져요? 네, 왜냐하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수량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당연히 시작 시기가 다르면 또 다르고, 이 유저한테는 홍길동 씨는 뭐 1월 1일, 5월 1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계신 계좌별로 다 다르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계좌마다 다 다르게 나가요. 그러면 알람이 만약 왔어요. 네. 그럼 저는 그냥 예 하면은 네. 알아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되게 편하네요. 네, 예하면 예약으로 해서 매매가 다 진행이 돼요. 신한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활용해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퇴직연금도 있고 네. ISA도 있고. 맞습니다. 네. 와, 좋네요. 그런 거에 저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굉장히 좋은 유리한 계좌인데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그냥 귀찮잖아요. 귀찮아요. 난 잘 모르겠고 너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보통 맞아요.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번 달 내가 매달 뭐 월급 받아서 쓸 거 쓰고 한 100만 원은 남아. 100만 원 저축할 의향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저축이라는 이제 글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축이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저축이 아니고 세이브 하는 거가 저축이거든요. 근데 저축한 돈을 어디에 얼마씩 넣어야 돼.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연금저축에는 이만큼 넣고 ISA는 얼마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서 우리가 거기서 오케이. 자기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은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는 이제 뭐 결혼 준비, 주택 마련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골라서 하면 그거대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들어간 다음에 또 저희가 또 계좌별로 또 운영을 해드리니까 계좌별로 되는 거를 이제 알림을 보고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사님 그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안 사셔도 되니까 동네 서점에, 아니 동네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이제 거기서 사주거든요.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쏠림을 주의하자. 예, 쏠림을 주의하자가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미국 주식 기술주에 대한 쏠림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신흥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또 굉장히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역시도 이걸 잊지 말자. 이런 교훈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요즘에 예금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은 회사들이 광고를 해서 이거 너무 많이 쏠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거꾸로 또 예금에 너무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의사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좀 되돌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와 미디어를 좀 멀리 하시고, 여기도 유튜브네요. 저도 뭐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살짝 멀리 하시고, 좀 오래된 고전들 아니면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좀 찬찬히 읽어보고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의 김성일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